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데 왜 몸은 더 불편해질까요?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있는데 예전보다 몸이 더 가볍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피곤해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운이 빨리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이건 꼭 먹어야 한다더라. 나이 들수록 이게 필요하다더라. 안 먹으면 손해라고 하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은 조심하면서도 영양제는 아무 고민 없이 드십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이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음식보다 낫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지금 내 몸에는 그 선택이 맞는 걸까? 우리는 흔히 몸이 안 좋아지면 나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제 그럴 나이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시점과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한 시점이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불편함이 영양제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다뤄집니다. 의사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복용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쉬어도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삼키는 알약. 그게 과연 지금의 내 몸에도 괜찮은 선택인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성분을 섭취해도 몸이 잘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서부터는 몸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회복도 느려지고 처리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변했는데 선택은 예전 기준으로 계속합니다. 젊을 때 괜찮았으니까, 남들도 먹으니까,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쌓인 선택들이 어느 순간 몸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점은 그 과정이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식사 후 속이 편하지 않고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양제를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을 주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60 이후에는 같은 영양제도 몸에 다르게 작용하는지, 왜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순간이 생기는지,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영양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드셨던 선택을 다시 한번 차분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몸은 더 가벼워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무리해도 스스로 조절합니다. 잠을 하루 이틀 설쳐도 다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서부터는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조절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이건 개인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먹던 양,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조합, 광고에서 강조하는 성분.
이 모든 기준은 지금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입니다. 이곳들은 영양제 성분도 음식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관들의 처리 속도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눈에 띄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느낄 뿐입니다. 마치 집안 하수구가 조금씩 막히고 있는데 아직 물이 넘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영양제는 대부분 아주 농축된 형태라는 점입니다. 한 알 안에 하루 필요량을 훨씬 넘는 성분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자극도 몸이 어느 정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같은 자극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함께 먹고 있다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들어오는 성분을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입맛이 줄고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이때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정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과부하 상태인지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의 성분을 섭취해도 몸속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커피를 마셔도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양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성분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쌓인 뒤에야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년 넘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하지만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괜찮았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이 정말 지금의 몸 상태를 고려한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오래된 습관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칫하셨다면 이 영상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심해야 할 영양제 유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무작정 먹던 선택에서 한 발 물러나 몸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 이 영양제들은 시니어에게 더 조심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영양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할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양제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비타민이라는 말 때문에 음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겹쳐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중 일부는 몸에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용성 성분들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양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이나 뼈를 위해 먹는 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 역시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피로 회복이나 기력을 위해 먹는 제품들입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몸을 억지로 깨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더 긴장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밀어붙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는 더 쌓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 선택입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몸에 좋다더라. 남들도 먹는다더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내 몸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식사를 거르면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이 기본이 흔들린 상태에서 영양제만 더하면 도움보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양제는 문제를 가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잠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먹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챙기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영양제가 아니라 선택을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영양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양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양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이야기를 멈추고 기준을 드리려 합니다. 영양제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영양제보다 먼저 몸의 기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기본이 잘 갖춰졌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상태에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제를 더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영양제가 아니라 어제 잠은 어땠는지, 오늘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려 있다면 영양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한번 시작하면 끊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끊었다가 더 안 좋아질까봐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평생 쉬지 않고 먹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이유 없이 불편해졌을 때, 속이 자주 더부룩할 때, 기운이 더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잠시 멈추고 몸의 반응을 보는 선택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 점심에 저것 하나, 저녁에 또 다른 것 하나. 이렇게 되면 몸은 무엇 때문에 반응하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종류를 줄이고 몸의 반응을 차분히 관찰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은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남들이 먹어서, 광고에서, 강조해서 먹는 선택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 이걸 먹고 있는지, 이걸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불안할수록 선택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몸의 신호를 나이로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생겼을 때 무조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몸은 말을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영양제를 먹고 나서 몸이 편하지 않다면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몸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양제 자체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살피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했구나. 맞습니다. 영양제는 중심이 아닙니다. 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영양제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선택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선택하면서도 자꾸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겼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을까? 이 질문은 영양제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걸 안 하면 늦는다는 말까지 하루에도 수없이 접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놓치면 손해 볼 것 같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안심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이게 맞는지 계속 의심하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건 몸을 돌보는 상태가 아니라 몸을 감시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불안 속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안정된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계속 긴장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비교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지켜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걸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내 몸이 오늘 어떤 상태인지,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한지, 조금 덜 불편한지, 이 정도만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걸 들을 여유가 있는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나도 좀 멈춰서 내 몸을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작정 이어오던 선택 하나쯤은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삼키던 알약 하나를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이 어떤지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건강은 불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아주 조용하게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무엇을 더 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